자, 오늘은 워크북의 마무리 문단 배열하기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요거 빼고는요. 이 문단 배열하기는 아예 똑같은 유형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핵심적인 문항들이 이렇게 배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배열의 핵심은 오늘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이런 식의 배열 문제는 주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라면. 알겠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최소한 첫 번째 단락은 줍니다. 첫 번째 단락을 주는 이유는 잠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너희들이 이미 영작 수업을 해서 알겠지만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번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그 밑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 쌤이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필기하는 거는 그 똑같은 공간에다가 그 정도 공간에다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교집합이라고 불리는 수학의 이 벤 다이어그램표를 일단 그려줄게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려주세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표를 메꾸는 방식은 자, 다시 순서별 문제를 이렇게 모든 단락을 주진 않습니다. 하라고 하진 않아요. 첫 단락은 주고 나머지 단락을 배열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시험 유형들은 그게 내신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간에. 자,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동그라미 하나는 하나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10번 단락에는 두 개의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문장에 겹치는 영역을 이 교집합, 인터섹션 영역에 적으면 돼요. 시작. 자, 이미 해석은 다 익숙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쌤이 바로 간단하게 해석할 테니까 겹치는 영역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단락 봅니다. 자,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다냐 사선 그어주고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가 확장돼서 길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동사를 잡아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teach는 우리 사부위라고 배웠죠? 그래서 children을 간접 목적으로 대니아 전체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지금까지 영작 수업에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검정색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누가 주어냐라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누가 주어냐라는 거야. 사실 진짜 영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한 문장을 읽고도 거기서 핵심 소재를 잡아버려요.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free play 한 번, nature 한 번, means 한 번, teach 한 번, children 한 번, 뭐 사실 다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이제 잘 들어요. 누가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들은 그렇게 무능력한 애들이 아니야. 힘없는 애들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teach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죠? 자, 일단 주어가 없는 이유는 생략되었기 때문이고요. 영어에서 생략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 중복. 이미 한 번 앞에서 나와서죠. 그러면 앞에 있는 free play, nature, 요 means라는 세 개의 명사 중에 teach라는 아이를 가장 잘 의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를 적어야 돼요. 누굴까요? free play입니다. 자, 확인 작업할게요. 사실 세 개 중에 고르라고 했지만 너희는 이미 어딜 봤어야 되냐면 그 다음 문장을 봤어야 돼. 만약에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된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뒷문장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지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프리 플레이를 골랐다면 너희는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뭔가 논리적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뒷문장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 플레이가 이 teach라는 동사의 주어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teach 이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유놀이는 가르쳐 준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답니다. 즉, 이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렇죠? 즉, 이런 식으로 신텍스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대로 제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단 한 문장만 읽고서도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적으세요. 프리 플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거의 웬만한 고난이도 문제를 싹 다 해결해버려요. 자,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논리를 배우긴 배워요. 근데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는지 알아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로 한정이 되어 있어. 근데 교과서는 스토리 베이스야. 스토리 베이스는 이야기글이야. 그래서 이 시간 순서 배열이 이미 명확해. 예를 들면 뭐 별장에 놀러 갔다. 이게 뭐 러시아 별장에 놀러 간 지문이 나오거든. 근데 뭐 비행기를 타러 갔다. 그다음에 공항에 내렸다. 뭐 별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걸 뭐 누가 섞어놔도 당연히 공항 먼저 갔겠지. 그다음에 뭐 러시아 공항에 내렸겠지. 그리고 러시아 별장으로 이동을 했겠지.
그 다음날에서 어디로 갔겠지. 게다가 next day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아예.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별을 할 게 없는 거야 교과서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가 아니라 뭐예요? 고등부는 뭐예요? 논문이에요. 모의고사는 교과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논문. 논문은 치명적인 장단점이 존재해요. 단점 짧아, 장점 짧아. 근데 그게 과연 장점일까? 고도 글이 압축되어 있어. 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글 안에 굉장히 농축된 그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니까 이 고도로 압축된 글을 내가 분석할 수 없으면 이 글이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야. 결론, 순서별의 명확한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고도로 농축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순서별의 원리를 모르면 교과서처럼 진짜 뭐 시간 배열 흐름대로 나가는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알았죠? 실제로 어떤 애가 97점이다. 거의 대개 순서별에 틀립니다. 어떤 애가 수능에서 94점 맞았다. 거의 대개 순서별에 틀립니다. 그렇죠? 순서별은 이렇게 100점과 97점을 가르는 혹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거의 킬러 문항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일컬어지는 이 순서별의 핵심 논리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렇게 교집합이 확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를 나누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빨간색 문장이에요. 이런 자유놀이, 이거 자유놀이라고 해석하세요. 만약에 이걸 그냥 놀이라고 해버리면 앞에 있는 프리 플레이의 프리의 의미가 날아가 버릴 거고, 그렇죠? 진짜 네가 IQ 200이 아니라 인플레이를 보고도 순식간에 프리 플레이의 의미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미친 IQ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 글은 나가리가 돼버릴 가능성이 커요. 알았죠? 그래서 인플레이는 자유놀이로 가야 됩니다. 그럼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핵심 소재 하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프리 플레이라는 핵심 소재 하나에 대해서는 플레이라고 나와도 자유놀이라고 해석을 하고, 밑에 액티브 아웃도어 플레이라고 나와도 이거를 야외 활동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것도 자유놀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리 플레이라고 나오니까 자유놀이라고 해석을 했고, 인플레이는 그냥 놀이라고 해석하고, 뒤에서는 inactive라고 하니까 뭐 활동적인이라고 해버리면 임의로 이 글의 교집합이 뭐가 돼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면 글은 나가리로 간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절반이야. 순서 배열에선 오히려 순서 배열 전에 이렇게 핵심 교집합을 되게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글을 읽을 때도 항상 활용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렇게 자유놀이를 할 때 away from other, 어른들과 떨어져 있게 되지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do, 정말로 have control, 통제력을 갖게 돼. 자, 얼마나 제대로 지금까지 공부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통제력이라는 말이 이미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찾으세요. 그래서 화살표를 쫙 연결하세요. 이렇게 교집합을 잡을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게임 끝나요. 오케이? 자, 화살표 쫙 그어보세요. 아이들은 정말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통제력이지, 그지? 이 통제력을 asserting, 발휘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대. 이제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수학 문제 기본 개념을 배우고 수학 문제를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 이제 이런 뜻인 거야. 이제 엔드 앞뒤에 있는 내용들. 뒤에서 말고. 컨트롤이 뒤에서 이수로 반복되는 건 나도 알아. 나는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야. 문장과 문장 간의 교집합을 잡아야 영어 실력이 들어. 이 컨트롤, 아이들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앞문장에 어디 나오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야. 찾아서 연결하세요. 확인해 볼게요. 쌤 돌아다니면서. 과연 통제력이라는 말은 컨트롤 밑줄 치고요. 컨트롤 밑줄 치고요. 첫 번째 문장에, 앞문장에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될까? 바로 뒤에서는 이 asserting it의 it과 연결이 되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앞문장과는 어디에서 연결 고리가 만들어질까? 밑줄 치고요. 요 컨트롤이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딘지 연결해 주고요. 그렇죠. 찾는 사람이 있고요. 자, 오케이. 시간 됐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찾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전히 교집합은 여기서도 이용합니다. 그렇죠? 이 자유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컨트롤, 통제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앞문장에서도 자유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통제력과 비슷한 무엇을 갖게 되는지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전히 연결고리는 프리플레이야. 이 프리플레이는 지금부터 모든 문장의 연결고리를 잡을 때 쓰이게 될 거야. 순서 배열을 하는 핵심이라는 거지. 그렇지? 뭘까요? 헬플리스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다. 헬플리스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시니까 나는 능력 충분하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거를 여기선 통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진짜 단어 실력이야.
세상에 어떤 중학생이 컨트롤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런데 컨트롤의 의미를 안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야. 진짜 단어 실력은 많은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확실하게 써먹는 거야. 그렇지? 몇 년 전 수능에서 되게 쉬운 단어가 나왔어. 예를 들면 스타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실제로 수능에 나왔어. 근데 이 문제 오답률이 극상이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려버렸어. 설마 스타가 별이라는 뜻을 몰라서 틀리진 않았겠지. 그래서 스타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거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별이라는 단어를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은 사람들은 글의 맥락을 흐트러뜨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려버리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스타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메이크의 의미가 몇 가지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야. 10개 이상이야. 메이크의 의미가. 그렇다고 메이크의 모든 의미를 다 우리가 사전에 찾아서 외울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외운다 해도 실제 문제에서 써먹을 수는 있고 그렇지? 안 되죠. 그렇죠? 기본적인 단어 의미를 안 다음에 우리는 문맥에서 그 아이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컨트롤을 이 컨트롤은 남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프리플레이라는 교집합을 통해서 그때그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번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요. 물론 암기 과목이긴 하죠. 컨트롤이 기본적인 의미는 통제력이라는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누가 그 정도 모르겠냐라는 거야. 그거 몰라서 대학을 못 가겠냐라는 거야. 스타의 의미를 몰라서 대학 못 가는 애가 있겠냐라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별 핵심 뭐다? 교집합이다. 이 핵심 교집합 뭐다? 프리플레이다. 그죠? 자, 이제 너희는 순서별의 핵심을 들을 차례가 됐습니다. 자, 필기합니다. 적으세요. 똑같은 자리에. 교집합, 완성 후. 교집합은 이제 첫 단락으로 하죠. 첫 단락은 거의 대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렇죠? 뭐 난이도가 낮은 글에서는 뭐 첫 단락까지 배워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미 주어진 첫 단락을 통해서 교집합을 완성한 후 우리가 할 일은 별표 나머지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읽는다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미칠 정도로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필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기역 단락과 니은 단락이 연결이 된다면 근데 기역 단락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니은 단락은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면 되게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까먹는 게 있어요. 연결고리는 무조건 여기서만 만들어집니다. 기역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니은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단락을 다른 데서 나눠요. 그 등식이 성립하도록. 알았죠?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곳에서는 단락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차 칸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기차가 여러 개 객차를 연결해서 뭐 3호차, 4호차, 5호차 한꺼번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기역 객차와 니은 객차의 연결고리는 기역 객차의 제일 마지막 부분, 뒷부분과 니은 객차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연결고리로 만들어지겠죠. 그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 체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문제풀이 핵심이 될 거라는 상상조차 못해.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10번 읽고 A번 다 읽고 B번 다 읽고 시간을 싹 다 낭비해버려. 어차피 다 읽어봤자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죠? A의 첫 문장을, B의 첫 문장을, D의 첫 문장을 읽을 거예요. 물론 D처럼 뭐 한 단락이 하나의 문장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렇죠?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보자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도 한 문장이에요. B는 그나마 2문장이고요. 그러니까 A, D는 사실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과연 그럴까? A, B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을까? 아닐 것 같은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부터 가볼게요. 자, A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 A가 비록 한 문장이지만 이 아이를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A에는 어떤 문법 현상이 적용되어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병렬 현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병렬은 실제로 2개, 3개 이상의 여러 개의 문장을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or라는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결합한 원리예요. 됐죠? 자, A번 가볼까요?
자, 이런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동사 배우게 됩니다. 자, 배우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배우고요. 배우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배우는 세 번째, create and follow rule,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따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네 번째,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배운대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실제로 O2 앞에 적으세요, 한 번만. children learn to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우리 영작서부터 연습했죠? O3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은 4개의 독립된 문장의 구성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children learn to 블라블라. 두 번째 문장도 children learn to 블라블라. 세 번째 문장도 children learn to 블라블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개의 독립적인 문장을 and로 연결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독립된 문장을 연결한 다음에 children learn to라는 반복되는 요소를 빼버리고 남은 뼈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 거 갈게요. 즉, 우리는 이 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요. 이게 네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연결고리는 A의 첫 번째 문장만 연결고리에 잡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바로 B번도 진행할게요. 일단 B번은 물리적으로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순서 배열을 위해서. 여기만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B를 봤더니 how to 블라블라가 O1, how to 블라블라가 O2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얘도 앞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children learn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실제로는 학생들은 how to 블라블라, negotiate, 협상하는 방법도 배우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매니지 앤 오버컴 된 거, 어떻게 친구들과 놀면서 발생하는 분노를, 이 열받은 걸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배운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문장은 다시 이 문장만 하면 되겠죠. 이게 순서 배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저에는 A도 다 읽고 B도 다 읽으니까 시간이 모자르지. 어차피 A는 4개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그 독립적인 문장이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 사과 먹었으면 과일 먹었구나 판단되겠지. 굳이 사과 먹었고 자몽 먹었고 망고 먹고 이 얘기를 뭐 하려고 다 듣고 앉아 있냐라는 거야. 어차피 그렇게 끝까지 가봤자 과일 먹었다는 정보 외에는 뽑아낼 정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고 근본적으로 이해가 가야 확실하게 딱 여기까지만 치고 넘어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치고 넘어가는 거지. 쌤은 그냥 시킨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 중학교 1학년 공부도 아니고 이게. 알겠죠? 자, 근본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쌤의 논리가 너희 논리에 납득이 돼야 돼. 그래서 진짜 그렇네? 그리고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진짜 그게 문제 풀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믿으라 안 해도 스스로 믿으니까. 그렇죠? 남이 시켜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이제 증명한 믿음이 되는 거지. 끝까지 알겠죠? 다음 뒤에 첫 문장. 근데 뒤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얘는 뭐 어쩔 수 없죠. 다 자, 이제 C 다음에 연결될 아이를 A의 박스와 B의 파란색 박스와 D의 박스 중에 하나로 잡아주세요. 물론 그때 중요한 건 프리 플레이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연결고리를 잡습니다. 시작.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어요. 오늘 수업이 거의 어떤 대학을 가느냐는 레벨을 거의 결정합니다. 이 문형이. 알겠죠? 생각하라고 하면 머리 빠지게 생각하세요. 아니, 네가 답 얘기할 거니까 가만히 있을게.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우선 재밌는 녀석을 한번 볼까요, 얘들아? 봐봐요. A, B, C에는 전부 다 자유놀이, 소셜 플레이, 역시 자유놀이, 액티브 아웃도어 플레이, 자유놀이. 이 글의 핵심 소재인 이 프리 플레이, 자유놀이라는 말이 아주 공평하게 다 한 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글을 쉽게 읽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순서 배열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A의 첫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쌤이 너무 길게 얘기해서 10번 논리를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10번 논리 다시 가져갑니다.
자,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은 야, 니들은 힘이 있는 존재야. 즉 우리는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강한 존재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대요. 다시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까먹지 않게 우리말을 적어볼게요. 다 영어만 있는데 그 중에 반짝 우리말 단어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 단어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10번 위에다가 10번 핵심을 적어놓고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항상 C의 그 핵심 단어가 우리 눈에 따라올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자 적어요. 자유놀이는 아이들에게 뭘 알려준다? 너희들은 힘이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알려준다. 이게 이제 10번의 핵심이었어요.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대요. 자, 이제 자유놀이라는 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못합니다. 왜요? 이미 A, B, C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자유놀이라는 말이 싹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럼 이걸 더 이상 연결고리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있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요. A, B, C 중에 단 한 단락만 자유놀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그럼 90% 이상 걔가 답입니다. 걔로 갑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힌트가 모든 단락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얘는 자유놀이라는 말을 힌트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알리바바 40년의 도둑 이야기야. 그 알리바바가 이제 도둑한테 자기 흔적을 들켰어. 그래서 이제 도둑놈이 다음날 찾아서 죽이려고 그 집 대문에다가 X 표시를 커다랗게 해놨지. 근데 그 집 한여인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그 이름을 가진 되게 똑똑한 하녀가 있었는데 그 광경을 딱 엿보고 있다가 모든 집의 대문에다가 전부 다 XX 표시를 해버리지. 다음날 이제 자기 동료들을 끌고 이제 도둑대가 깜짝 놀라지. X 표시된 집이 그 집이에요. 우리 물건 훔쳐갔어요라고 했는데 이 집은 뭐야? 모든 집에 다 X 표시가 돼 있잖아. 아 이제 돌아갔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하던가 둘이 뭐 그러지 않나? 안 읽었어? 책 좀 읽어.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였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지? 나 딴소리 안 해.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지? 여기서 왜 이야기 하는지 알지? 프리플레이를 다 표시해놨다고. 그치? 이 힌트가 더 이상 못 된다고. 우리는 다음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알았죠? 오케이. 아이들에게 힘을 알려주다. 자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이들은 힘 있는 존재다. 이거 그만 얘기할게. 자, A번의 첫 번째 단락 갑니다. 파란색 형광펜 보세요. 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대. 얘들아, 반복은 두 문장에 걸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한 문장 내에서도 반복이라는 건 이루어져. 되어 온. 표시하세요. 자, 요거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충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필기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세요. 자, my book. 내 책. 뜻 적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적은 이유는 너희도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를 my own book이라고 표시하면 이때 own은 적으세요. 소유격 강조 표현으로서 나의 책이라는 해석을 나만의 책 뭐뭐만의 라고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my도 소유격인데 또 소유격 표현을 해준다고요. 강조해서. 반복됐다고요. 중요하다고요. 핵심이라고요. 그렇죠?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된다는 건 당연히 그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야. 그냥 논리적으로 왠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야. 어려운 단어 왠지 그럴 때도 그런 게 아니야. 오로지 반복되는 단어만 우리는 핵심으로 봅니다. 영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뭐야? 이 소유격이야. 이 말이 뭘까? 남의 돈 필요 없다고. 이 남이 누굴까? 첫 문장에 나왔던 어른이었던 거야.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 always,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자, 좀 너무 형편이 많아서 엄청 굵은 빨간색 형편으로 갈 거니까 잘 봐요. 자, away from adults였어. 어른들과 떨어져 있어야만 아이들이 힘을 갖게 된대. 그렇지? 그러면 여기 힘을 갖게 된다는 표현이,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른들이랑 함께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구나. 자기 스스로라고 강조한 이유는 어른이 배제된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있는 놀이에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A로 의심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A를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A의 마지막 문장이 B, D의 첫 번째 문장 중에 누구와 연결될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글을 다 읽는 거예요. 알았어요? 즉 A 다 읽고 B 다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A, B, C의 첫 문장을 읽은 다음에 연결고리 확실하게 잡힌 문장이 있으면 비로소 그 단락은 뒤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할 차례예요? A를 전체 다 읽을 시간이에요. 왜? A의 첫 번째 문장이 연결고리가 잡혔기 때문에. 됐죠? 그것도 소유격 강조라는 문법 포인트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만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남의 도움은 그 남이 누굴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C 단락에서 얘기했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야. C 단락에서는 away from, 어른들과 떨어져 있을 때 진짜 아이들은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했고, 그 표현을 their own이라는 소유격 강조 표현으로 연결한 거예요. 됐죠? 즉 문법은 문법 문제만 해당되지 않아. 완전히 하수 애들이 문법 문제를 그냥 문법 문제 몇 문제 푸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큰 거 다칩니다. 그러다. 알았죠? 이거를 그냥 직도찍기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공부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문장 해석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요? 문법 포인트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야. 그냥 한 문장 해석을 하는데 입체적으로 뭐가 중요하게 딱 튀어나온 문장이고 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고 모르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 뭐? 반복이야. 어려워 보이는 말, 어려운 단어가 들어간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their own처럼 their 소유격, own의 소유격 강조, 뭐뭐만의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어구들이 이 글의 핵심이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너네 눈에는 뾰병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컬러북처럼, 입체 컬러북처럼 툭 튀어나와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A 끝까지 잘 읽을게요. 자,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이런 자유노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내포되는 의미는 어른은 저리 가. 됐지? 어른은 저리 가. 다음. 그리고 그들 스스로 또 소유격 강조됐네. 무슨 뜻? 어른은 저리 가. 그래야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됐죠? 마지막까지 갈게요. Get along with others. 자, 이제 싹 다 지울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힌트 싹 다 지워도 되겠지?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라는 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뒤에를 보세요. as equal. 동등한 사람으로서, 친구로서야. 뭐라고? 어른 저리 가. 계속 어른 저리 가. 아이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어른 저리 가. 아이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어른 저리 가. 그렇죠? 동등한 동료로서, 대등한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돼. 어른 저리 가. 됐죠? 계속 어린 처리가. 어른 꺼져, 어른 꺼져. 자, 표시하세요. 자, rather than 병렬 나왔습니다. 비교급은 가장 강력한 병렬이에요. 병렬은 교집합 정보에다가 비교급은 병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병렬이야. 왜? 반복되는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보까지 알려주거든. 뭐가 플러스, 뭐가 마이너스인지. 자, 그럼 여기서 교집합 우리 훈련 한번 해보자. 예전에 스토리 교재에 나왔던 거야. I am taller than you. 내가 너보다 커. 이때 교집합은 뭐지? 응, 얘들아. I am taller than you. 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고. 자, 공부해보자. then은 연결사야. 근데 연결사는 무조건 문장과 문장끼리만 연결이 가능해. 알겠죠? 그럼 앞에는 요 ER then이라는 비교급 연결고리를 빼면 첫 번째 문장은 I am tall이라는 문장이 탄생하지. 그럼 두 번째 문장도 you are tall이어야 돼. 근데 are tall은 앞에서 비동사 tall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생략된 것뿐이야. 됐죠? 그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 뭐야? tall이 반복되는 단어였던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정보는 뭐야? I, 내 키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I는 플러스 정보가 되는 거고 U는 마이너스 정보가 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교급은 교집합 정보를 알려준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를 동시에 즉각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병렬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병렬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비교급 나오면 게임 끝난 거고. 알겠죠? 자, 그 병렬이 나왔습니다. 이 비교급 나왔죠? 이 레더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그냥 강조 구문이야. 뭐 레더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맞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걸 A로, 뒤에 있는 걸 B로 잡을게요. 됐죠? 하수입니다. 하수예요. 중수예요, 중수. 왜요? A가 정확하게 as equals예요. 그렇죠? 전명구라고요. 동등한 친구들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비디언트는 형용사입니다. 리벨리어스도 형용사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른다 쳐도 서브오디네이트라는 단어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걸 전명구로 처리해버리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전명구죠. 뒤에서 전명구는 이렇게 전명구입니다. 얘는 그냥 수식어구예요. 얘를 도와주는. 그래서 병렬을 잡을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까지 다 수업했던 거예요. 영작 수업에서. 자, 그래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잘 지내야 된대. 만약에 잘 지낸다 해도 그게 네가 아랫사람으로서 잘 지내는 거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래. 그래도 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앞에 있는 게 플러스는 의미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는 의미잖아. 그렇지? 잘 지낸다 해도 동등한 사람으로서 잘 지내는 게 유의미한 거지. 네가 아랫사람이면 네가 군대 가서 말 잘 듣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군대에서는 누구나 말 잘 들어. 왜? 안 들으면 어디다 터지거든. 쥐 터지는데 개머리판을 때려버리는데 이거 좀 심했다. 때려. 가봐. 안 때리나. 때려. 뭐 어떻게 말을 안 듣지? 폭력이 난무하는데? 그치? 80년대는 누구나 말 잘 들어. 왜? 그땐 쥐 패거든. 그 대표적인 영화가 그 권상우라는 배우가 나온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보다 살짝 위거든. 한 5년 앞이거든. 그때 배경이 1980년대 고등학생인데 나는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지. 진짜 그래. 아닐 것 같지. 그 영화 한번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무슨 북한 같은 사이가 다 있냐 싶은데 진짜 그랬어. 80년대 우리나라가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학교도 다 군사정권에 그 영향력 안에 있었거든 사실. 진짜 잔혹했어 정말. 장난 아니었어. 그때 말 잘 듣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선생님한테 반항을 해? 그 영화 봐봐. 과연 그런 일이 가능은 한지. 불가능해. 그때는 실제 체육 수업 중에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 알아? 교련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 군사교련을 했어. 실제로. 총칼 들고 훈련을 했다고. 학교에서 총칼 들고. 군사 독재였잖아. 그때는. 군사 시절이었잖아. 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내가 딴소리 한 게 아니라. 알겠지? 네가 오비디언. 이제 오비디언 말을 잘 듣는 거지. 리벨리어스는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아랫사람일 때. 그래서 오비디언트는 복종하다는 뜻이고 리벨리어스는 이제 반항한다는 뜻이야. 근데 핵심이 아니었던 거야. 어쨌든 이거는 네가 아랫사람으로서요. 그렇지? 근데 아니라고. 왜? 어른이 배제돼야 된다 했잖아. 어른이 시키는 건 당연히 하겠지. 네가 완전히 이상한 게 아니라며. 근데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거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걸 통해서 너는 정말 필요한 능력, 그렇죠? 파워를, 컨트롤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이 내용이었던 거. 그렇죠? 사실 순서별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이제 복습형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너희들이 할 일. 이제 A 다음에 남은 두 단락 중에 하나를 연결시켜주세요. 됐죠? 시작. 두 개 남았죠? 잘해주세요. 마지막 거 좀 어려워요. 순서 잡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꼭 너희가 스스로 잡아보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우선 그 전에 힌트를 하나 주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이 단락과 단락이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냐면 B번으로 갈게요. B번의 두 문장을 가운데서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 These lessons 비추실게요. 자, These lessons는 단어 시그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this boy의 복수형이 these boys지. 그치? 만약에 이 글의 어딘가에 this boy가 나왔다면 그 앞문장에는 무조건 boy가 나와. 그냥 영상 그냥 끝나. 그렇죠? 물론 이제 this의 복수인 these boys도 마찬가지야. these boys라고 나왔다면은 앞문장에서 boys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냥 영어로 끝나.
보기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근데 그런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이 이 B번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B번 문장이 처음에 이런 none of these lessons가 들어있었으면 이게 되게 쉽거든. 그러면 그 앞단락에서 이제 교훈을 말하는 복수의 명사 찾는다면 그 뒤에다 넣어버리면 되거든. 그치? 근데 이런 단어처럼 강력한 시그널들이 별로 없는 거야. 다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문장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센 거야, 오늘 글이. 이 순서 배움 문제로 내기에는.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솔직히 수능형 문제는 순서 배움 문제로 내기가 힘들어. 수능형 문제에서는 단락 중에 최소한 2개 정도는 뭐 디스 보이 같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 시그널들로 배열을 하고 한 문장 정도만, 단락 하나 정도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알겠지?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A, B, C, D의 모든 단락의 첫 번째, 뭐 furthermore라든지, 뭐 but이라든지, 그치? 이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이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난이도 극상인 거야.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 핵심이 뭔지를 이제 너희는 알았어. 첫 번째 뭐다? 주어진 단락이 교집합을 잡는다. 그렇죠? 그리고 A, B, C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집합을 잡은 다음에는 남은 단락의 첫 문장만 읽어서 연결고리를 잡는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알겠죠? 그 두 개는 꼭 기억해줘요. 자,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B번의 첫 문장, D번의 첫 문장 읽을게요. 검은색 갑니다. 자, 이런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우게 된답니다. 이런 방법도 배우고, 이런 방법도 배우고, 이런 방법도 배우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배움들은, 배움들은 앞에서 배우게 된다고 했잖아, learn. 그래서 이걸 이제 레슨지로 받은 거야. 근데 A, B, C, D 여러 개 배운다 했잖아. 그래서 레슨즈라고 받은 거야. 그래서 D즈라는 복수형으로 받은 거고. 됐죠? 연결고리 잡혔죠? 오케이. 근데 이런 모든 배움들은 verbal means, 말,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어적인 수단은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할 때 쓰는 수단이지. 동등한 관계에서 말로 야 이것 좀 해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자, 대의는 뭐였어? 이 디즈 레슨지였어. 그렇지? 이러한 교훈들은 오로지 경험, 자유놀이가 경험해주는 교훈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됐죠? 근데 자, 어려운 거 알려줄게. 일단 B가 굉장히 어려운 건 일단 이 A, B, C의 병렬로 구성되는 논리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가 아니 이거는 똑같아. 얘네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유를 통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니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보이는 거야. 그렇지? 결론 맞아. 사실 이 A와 B는 이 부분만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연결된다고 보여. 거의 완벽하게 연결된다고 보여. 그렇지? 그럼 과연 B의 마지막 문장이 이 D의 첫 번째 문장이랑 연결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돼.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가볼게. 마무리 작업해야지 얘들아. 거의 끝났어. 자, 노원은 빵개야. 이러한 빵개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는 교훈을 절대로 배울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ABC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절대로 의사적인 소통, 이건 이제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명령하듯이 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래.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만, 그렇죠? 동등한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래. 됐지? 다음 B번 가볼게. 그래서 여기서는 B 뒤에는 어떤 논지를 마무리하고 있냐면 B의 첫 번째 문장의 A와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건 어른들한테는 배울 수 없는 건데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끼리만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건데 라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을 했어. 그치? 물론 이 정보는 뭐 아예 처음 나오는 정보는 아니야. 아까 전에 처음에 C번 단락에서 이야기하긴 했고 이렇게 보면 아예 똑같은 문장을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 이제 어른들이 낑겨들면은 좀 싫은데 우리들끼리만 하고 싶은데 자유놀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연결고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이었던 거고. 그렇지? 자, 이제 D번 가보자. 자, 이런 그 놀이를 통해서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일부러 자기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주입하게 된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면 좀 두렵대. 제가 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이 자기를 거절할지 모른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몸과 그렇죠? 그들의 이 두려움을 친구들끼리 하면은 됐거든? 너나 해. 그럼 이제 좀 일단 거절받는 상처도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어쨌든 그 친구랑 잘 지내려면 친구 안 할 게 아니라면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다스린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마무리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A 다음에 B의 첫 번째 단락으로 이제 형반으로 마무리하자, 얘들아. A 다음에 B의 첫 번째 단락이 연결되는 거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라서 별로 문제될 게 없었는데, 그렇지? B의 마지막 부분이 갑자기 이런 거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없고 아이들과 함께 놀 때만 배울 수 있다라고 과연 마무리를 하는 게 괜찮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이 D 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른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고 아이들끼리만 배울 수 없다라는 말이 과연 요 문장과 연결고리가 있냐라는 거야. 이 D번 단락에 어른들은 안 돼, 아이들끼리만 놀 거야 라는 말이 있냐라는 거야. 있어? 없는데.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 문제 답이 나와버렸어. 순서 바꿔버리면 돼. 알았지? 자, 순서를 바꾸고 확인사살하고 마무리할게. 자, 졸지만 마.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극상의 난이도야. 사실 이 정도는 수능같이 처음 보는 지문을 대상으로 한 문제풀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지문이야. 왜? 단락과 단락의 연결고리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논리적 흐름으로만 깨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극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웃긴 건, 아니 재밌는 건,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내. 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야, 이거 배웠던 거잖아 임마. 이래버려.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이냐? 이래버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나온 지문이라고 교과서처럼 쉬운 글도 아닌데 이 모든 글의 논리적 흐름까지 기억할 수는 없는 거야. 주제 정도는 기억을 하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순서 배열은 연결고리가 없는 문제까지 내는 내신형 문제들이 사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어. 수능 문제보다도. 알겠지? 사실 수능이라는 건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약점은 있지만 그 순서 배열의 논리만 제대로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알았죠? 자, 이제 마무리하자. 확인 작업. 우리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B로 한번 가봤더니 B의 첫 번째는 A랑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만 B의 마지막 부분이 D랑 연결되는 좀 소재상의 문제가 있었어. 그렇지? 그럼 이제 D로 한번 가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와 D를 한번 연결해보자. 자, 아이들은 어른들과 떨어져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답니다. 자, 아이들은 일부러 자기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신체와 이런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소재가 이 두려움이라는 소재야. 그렇지? 이 두려움의 소재는 이 글에서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D번 문장의 시험을 볼 수 있어. 과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이 아이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연결시켜보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갑자기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말은 왜 했을까?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말의 연결고리를 앞에서 찾아야 될 건데 이 정도 찾지? 와, 진짜 너네 대박인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찾아보자. 자, 해볼게. 물론 어려워. 쌤이 누누이 말했어. 너네 겁먹을까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사실 수능에서 나오기가 힘들어. 하지만 내신형에서는 한번 봤다라는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그 논리를 파악해보자는 거야. 하지만 이게 순서별 핵심, 정말 정석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알았지? 그건 기억해야 돼. 자, 가보자. 일단 연결고리 잡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거. 한 단락에서 반복되는 애를 모르면 너네는 단락과 단락 간에 반복되는 애도 찾기가 힘들어. 알았지? 그래서 A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걸 찾아보자. 이거였어. their own. 기억나지? their own. 기억나지? 이거의 핵심이 뭐였어?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잖아. 어른은 낑겨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기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른을 배제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어. 적어놓죠. 어른은 낑기지 마세요. 어른이 낑기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걸까? 예를 들면 어른이,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공부 좀 해! 해서 생기는 두려움일까? 미안하지만 이 글에 따르면 엄마, 아빠에게 명령을 받을 때는 두려움은 생기지 않아. 그냥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겠지. 이러긴 하겠지만 그게 두려움은 아니야. 그치? 쌤 경험으로는 친구끼리 내가 뭐 하자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그쵸? 싫은데? 하면은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그치? 너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 내 진짜 절친이 내가 뭐 하자 했는데 걔가 됐어. 그러거나 갑자기 학년이 바뀌어서 반이 바뀌어서 야 어디 가자 했는데 해가지고 걔가 다른 친구랑 또 노는 장면을 본다. 그러면 진짜 좀 충격받거든.
그리고 막 걔랑 이제 길에서 걔가 다른 새로운 친구랑 이제 노는 거를 이제 내가 길 가다가 마주치거나 그러면 막 가서 콩닥콩닥 그러지 않아? 아닌가? 20년 지나서 이제 다른가? 어쨌든 한번 생각해봐.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야. 즉 여기서의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이라 해석하면 연결고리가 잡히지 않아. 여기서 두려움은 아이들, 즉 동년배라고 하자. 그렇죠? 동갑내기들. 동년배끼리 있을 때의 두려움이야. 아이들끼리 있을 때의 두려움이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라고 명령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걸 볼게.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어른들이 배제된 채로 자기 또래들끼리 놀게 될 때, 그렇죠? 이 두려움을 주입할 수 있게 된대. 두려운 경우들이 생긴대. 뭐 의견 충돌 때문에 예를 들어. 그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 걔랑 계속해서 친구로 지내고 싶으면. 이거야. 그렇죠? 이게 연결고리를 잡는 방법이야. 그래서 만약에 A에서 D로 연결고리가 잡히지 않는 친구들의 이유는 하나였을 거야. 과연 이 D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정보가 fear인데 이 fear가 D번 문장에 2번 나온 걸 보니까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A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를 잡고 있느냐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미 첫 문장에서 나왔었어. 첫 문장에서 이 글의 핵심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힘이 있는 존재라고 했고 그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려면 어른들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렇지? 이 어른들과 떨어져 있는 게 이 자유놀이의 핵심인 거야. 자, 결론 얘기하고 오늘서 마무리하자. 자, 제일 밑에 여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잡은, 자, 다시 그려. 자유놀이의 핵심은, 그렇지? 이거였던 거야. 어른, 동갑내기. 어른들과 함께하는 놀이냐, 동갑내기와 함께하는 놀이냐라는 문제였던 거야. 그렇지? 물론 자유놀이는 여기가 플러스야. 자유놀이란 건 동갑내기들과 함께할 때 놀이고, 그럴 때 우리는 컨트롤, 그렇지? 힘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 하지만 어른이 개입되면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건 더 이상 자유놀이가 아니고 우리들은 더 이상 힘을 기를 수 없게 돼.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두려움은 친구들끼리 놀 때 생겼던 두려움이었던 거야. 그렇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말을 잘 듣든 말을 안 잘 듣든 가슴이 코덕코덕 그러진 않아. 그냥 말 잘 들으면 마음 편하겠고 말 안 들으면 마음은 불편하겠지. 엄마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는데 네가 안 했다고 엄마가 보면 가슴이 뭐 이러진 않지 않아. 그렇지? 근데 동년배들끼리는 그러거든. 게다가 그 친구 진짜 친한 친구였다면 더 그렇고. 그렇지? 그런 이야기야. 자, 사실 순서 배열 문제의 정석은 아닙니다. 왜냐면 연결고리가 틱틱 다 끊어져 있어요. 그 어떤 연결사도 없이 글의 흐름만 가지고 단어의 힘만 가지고 끊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거의 극상 오브 극상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순서 배열 핵심 두 번째 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끝났어요. 첫 번째, 순서가 배열되지 않은 첫 단락은 순서가 배열되지 않아. 주어진 문장이지, 그치? 첫 단락에서 뭘 잡는다? 교집합을 잡는다. 무조건 이 작업을 한다. 알겠죠? 그리고 남은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읽는다. 끝. 이것만 꼭 기억해줘요. 순서 배열에서는. 그렇죠? 물론 오늘 문제는 순서 배열 시그널 자체가 거의 전무다시피 한 문제라 사실 인위적으로 풀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 배열의 핵심을 안다면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순서 배열을 얼마나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느냐가 너희들의 대학 레벨을 결정할 거예요. 최소한 영어에서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